자, 어디 쉬었나요? 네, 어디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자료 1쪽을 보시면 일단은 최소화 시켜놨으니까 그것만 쭉 보세요. 일단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큰 절차는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본계획 누가 또 이거 뭐 지었어? 어? 지우지 말라니까 왜 지웠어? 잘했어요. 다시 쓸게요. 자, 어쨌든 일반점들 우리 정비 사업의 절차는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다시피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나서 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사업이 들어가더라.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이야기고, 자, 먼저 가장 기본 문제, 정비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일단 그 절차 등등 공부할 게 많이 있거든. 알겠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마찬가지로 우리 개발부터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겠죠? 여기도 정비사업 들어가기 전의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은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본계획은 여러분 거기 누가 수립한다고 써놨죠? 특광특특 시장. 기억하세요. 여기는 보나마나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자, 특별시면 특별시장, 광역시면 광역시장. 격하게 따시네. 놀랬죠? 수업 시간 여러분 휴대폰도 다 무음해놨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야 돼. 캔도 크게 따지 말고 빨대로 따야 빨대가 들어가지. 안 따면 캔이 어떻게 빨대가 들어가. 자, 광역시장, 또 세종 같으면 특별자치시장, 제주 같으면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들 우리 특광특특 시장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틀리게 잘 나온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꼭 틀리게 나오면, 자, 군수는 수립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알겠죠? 일반점들 군 단위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못합니다. 알겠죠? 군수는 안 들어간다. 당연히 구청장도 안 들어가죠?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잖아. 그죠? 구청장도 당연히 수립권자가 아니에요. 도지사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특강특특 시장이 수립한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나와 있죠? 10년 단위.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이번 차례 공부하는 것도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초고, 이제 더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다가 겁먹지 마시고 다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들 공부하면서 반복하면서 해지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어려워하는 요 기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빨리 잡으시라고.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에 붙는 것들 어느 파트에 붙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기초를 잘 안 잡아놓으면 항상 헤매고 있어.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자체장도 아직도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헤매.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기초 잡아줄 때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먼저 기초가 좀 잡혀야만 그 다음에 살을 붙이지 처음부터 모르고 있으면 끝까지 몰라. 알겠죠? 용어가 계속 반복돼. 용도적도 모르면 계속 나오거든. 알겠죠? 모르면 그게 무슨 지역이 도의적 외적인데 어딘지를 몰라. 그죠? 도의적 외적은 어디 말하죠? 도의적 외적은 그러지. 빨리 나오지. 간 농자 바로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나오면 어딘지 몰라. 계획관리적이 도의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꽝이야. 그죠? 그래서 빨리 초반에 잡으라고 다 잡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이 절차도 초반에 잡아놔야만 나중에 이제 흐름 같은 거, 특히 정비법에서는 절차도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흐름 정도는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살 들어갈 때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살 들어가면 이제 뒤죽박죽 돼. 그래도 어디 파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이렇게 보세요. 자, 기본계획은 여러분 몇 년 단위? 10년 단위.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제가 밑에 해놨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은 잘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여분으로 일단 보시고 어차피 1월 달에는 해야 돼요.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절차는 그 수립권자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거치죠. 공람이 뭐라겠죠? 공고, 열람의 준말. 계속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첫 시간 다 해드렸죠? 공람 거치고, 그리고 의회 의견을 거칩니다. 자, 주민공람은 며칠 이상 거친 나와있죠? 14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이 4개 나오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전부 다 계획은 주민공람을 거치거든. 알겠죠? 주민공람을 거치는데, 주민공람 기간이 14일 이상짜리가 있고 30일 이상짜리가 있어. 나온 김에 한번 보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해야 될 거니까. 14일 이상짜리가 이렇게 오시면 돼. 기하고 시. 자, 우리 기본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 있죠? 사업시행계획. 이 두 개는 주민공람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입니다. 대신 정관이거든. 여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주민공람이 며칠 이상? 30일.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어차피 나중에 할 거지만 미리 한번 봐놓으세요. 계획이 4개 나오잖아요. 그럼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은 주민공람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 자,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거칩니다. 절차 다 주민공람은 거쳐요. 알겠죠? 공람이 뭐라고? 공고, 열람이 보시면 됩니다. 안 써도 되겠어요? 쓰세요. 감상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람 거치고, 자, 지방의 의견을 거칩니다. 의견 제시하겠죠? 며칠 이내? 60일. 자, 그리고 협의심의 거칩니다. 협의심의. 자, 그리고 대도시가 아니 시장이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 받아요.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습니다. 그죠? 특강특도 승인 안 받고, 대도시 아니 시장 할 때 도지사 승인 절차가 있고, 그리고 나서 공보의 고시. 공보는 뭐라겠죠? 지자체 신문, 고시합니다.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국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알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죠? 곧 이 말은 국장 승인 절차는 있다 없다. 그 절차에서 국장 승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지 국장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국장 승인도 틀리게 잘 나와요. 기본계획은 국장 승인 받는 거 없어. 도지사 승인도 누구만 받는다고? 대도시 아니시장이 그것만 승인 받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죠. 자, 정비계획은 누가 위반한다고 제가 써놨죠? 거기 누구? 시군구장입니다. 여기서 위반합니다. 대신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 써놨죠? 자, 그럼 여러분 차이점을 찾으세요. 일반적으로들 우리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시장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청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 곧 이 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정비계획은 좀 더 구체적이야. 기본계획이 더 크다겠잖아. 그 정비계획은 특광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계획을 위반합니다.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있거든. 지정권자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위반할 수는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특광은 누가 한다고? 구청장. 대신 여기는 시장 군수는 하겠죠? 세종하고 제주. 알겠죠? 거기서 합니다. 시장이. 대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한 게 아닌 게 원칙. 구청장이 하니까. 하나 구청장은 어디 소속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소속이니까. 구청장이 할 때는 특광은 위에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노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합니다.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봐놓으세요. 그러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자, 지정권자 누구? 특광,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알겠죠? 자, 정비지정권자는 특강, 특특, 시장, 군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비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서울특별시에 보면 구청장이 위반하지만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대신 딱 법률에 말다시피 여기 특특시장 구는 똑같죠? 특특시장도 똑같잖아. 정비계획도 위반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하는 거야. 알겠죠? 특특시장 구는 똑같아. 차이점은 구청장하고 특강만 구별하시면 돼. 됐나요? 대신 지정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는 있어. 네, 원칙은 누가 한다고? 시군구장.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엔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물어보는 것은 주로 이제 이걸 잘 물어봐. 여기 시장만 들어가지 군수가 빠지잖아. 정비기본계획은 군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요것만 잘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우리 개발법에서는 주로 다 누구 찍었죠? 지정권자가 인가를 한다겠죠? 예배적으로 환지객 인가는 누가 한다고? 시군구자. 그거 빼고는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면 개발법에서는 누구 했어요? 시도지사. 알겠죠? 예배적으로 국장. 기억나죠? 그걸 찍으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정법에서는 여기는 다 누구 찍으냐면 시장, 군수 등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후 절차는 다 시장, 군수를 찍으시면 돼. 앞에는 좀 틀리잖아. 앞에 틀리죠? 군수 안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이후의 절차에서 행정이 하는, 즉 인가 같은 거 하는 것은 다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등을 찍으라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개발구역에서 지정했잖아. 그러면 시행자 지정을 누가 한다겠죠?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해줘? 지정권자. 또 중간검사 누가 해?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찍으라니까.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해줘? 지정권자. 됐죠? 여기는 정비법에서 누구 찍으라고? 시장, 군수 등. 여기 이후 절차. 절차를 알고 가시라고. 앞에는 좀 틀리잖아. 알겠죠? 계획 부분 빼고 구역 지정 이후에 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그럼 시행자. 자, 조합 설립인가 누가 해줄까? 시장, 군수 등. 사업 시행계획 인가 누가 해줘? 시장, 군수. 관리처분 인가 누가 해줘? 시장, 군수. 준공인가 누가 해? 시장, 군수. 알겠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다 시장, 군수 찍으시면 돼. 그러니까 실제 보면 외울 것도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알고 감을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포함해서 예배적으로 누구? 국장. 국장이 조건은 5가지 경우에 외웠잖아. 그거 빼고는 다 누가 지정권자야? 시도지사. 그럼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 개발법에서는 주로 인가 처분 같은 거, 인가 승인을 말하거든, 일종의. 그 인가 등이에요. 등등. 이런 것은 다 누가 준다고? 지정권자. 아닌 경우가 아까 우리 봤던 환지객 인가 있었죠? 환지객 인가 처분은 누가 해준다고? 시군구장. 그러니까 또 지자체 그 구별이 안 되면 계속 뒤죽박죽이야. 첫 시간에 이제 잡아둔 이유 알겠어요? 1시간 내내 지자체장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거 모르고 있으면 계속 헷갈려. 그거 다시 영상 확인해서 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인가 등이고, 여기 정비법에서는, 우리 도정법에서는 인가 등은 다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는 지정권자. 정비조합의 설립 인가는 시장, 군수 등. 또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시장, 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시장, 군수. 준공인가도 시장, 군수. 이 계획 부분만 빼고 여기 이유는 다 누구 찍으라고? 시장, 군수 등을 찍으면 돼. 외울 것도 없죠? 다 끝났어. 그래 놓고도 신기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또 몰라. 참 신기해 어쨌든.
뭐 외울 거, 이게 뭐 외울 거라고 그걸 또 틀려. 알겠죠? 그런 것은 딱 잡아두시라고 초반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딱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죠? 1년 빨리 가요, 안 가요? 금방 가, 여러분들. 금방 후회하게 돼 있어. 초반에 하락할 때 할 거 그 생각 다 해. 꼭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 이야기 많이 해. 초반에 교수님 하락할 때 열심히 할 건데 꼭 그래. 나중에 다 헤매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초반에 좀 열심히 해놔. 지금 초반에도 공부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아주 비정상이라니까. 초반에가 여러분 가장 공부 의욕이 강할 때잖아. 근데 공부하러 와가지고 자세가 아니야. 벌써 제 눈에 딱 현재 5명 찍혀 있어. 딱 자세 보면 나와 여러분. 정말로 이건 안 바뀌어. 제가 초반에 딱 찍어버리면 거의 100%야. 진짜 이 자세는 진짜 중요해. 공부하는 자세는 똑같아 여러분들. 장사를 매달 하는 사람들은 손님 들어오면 딱 알죠. 장사를 매번 하는 손님 들어오면 저 사람 물건 살지 않을지 금방 보여. 똑같아. 저희들도 여러분 상대를 워낙 많이 봤잖아. 딱 보고 들어올 때부터 저분 학교 갈 사람 못 할 사람 저거 3개월짜리 5개월짜리 다 보여. 진짜라니까. 그럼 거의 맞아. 알겠죠? 3개월 못 다녀. 딱 보내 3개월 찍어버리면 3개월 못 다녀. 3개월 뒤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 자세가 중요한 게 처음에 자세를 중요하다는 것은 공부는 자세 여러분들. 마음가짐, 멘탈이라고 했잖아. 본인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합격하겠어요? 본인이 급하고 본인이 뭔가 치열해야지.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공부 되겠어요? 공부 안 하면 합격해? 택도 없지. 그죠? 공부 안 하고 합격할 것 같으면 전국에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게. 알겠죠? 제가 올해도 22만 받지만 합격 기껏해 15,000에서 2만 살 거야 아마. 정확하게 숫자 못 봤지만이. 그죠? 그 정도야. 그럼 나머지 20만 떨어지잖아. 그럼 여러분 어느 대회로 들어가야 돼? 합격 대회로 들어가야 돼? 불합격 대회로 들어가야 돼? 당연히 합격해야 돼. 그것도 어차피 30이 우리 작년에 내년에 아직은 내년이죠. 그래서 합격해야지. 2년 3년 하지 마세요. 정말로 힘들어. 응? 그렇게 오래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밀어붙이라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이에요. 1년 진짜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다 느껴봤을 거예요.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1년 금방 가. 내가 매번 이야기하잖아. 지금 곧 있으면 눈 내리고 꽃 핀다니까. 또 말해도 알겠죠? 꽃 핀 다음에 뭐 한다고? 비 내려. 비 내리는 순간 온도 써 이제. 그때부터 막 똥줄 타는 거야 이제 막. 공부 안 했거든. 이제 늦었어 이미 그때는. 온도 쓸 때 공부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 알겠죠? 거의 98%는 불합격이야. 예외적으로 2%는 있어. 자기가 2%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정해졌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2차 포기하고 1차만 쓰니 여튼 이제 다 결정된 거야. 그러면 1차만 보는 순간 벌써 2년이야 2년. 그럼 그 다음에 또 33 했던 2차 합격하냐고 또. 뭐 다음에 이제 또 3년 4년 가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수험생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초반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못 잡아놓으면 무조건 답이 없다. 알겠죠? 초반이나 말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월달 다 가잖아 지금. 거기서 1월달이야. 1월 2월 금방 끝나. 그럼 3월달 꽃피기 시작해 이제. 금방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학원가 시간은 굉장히 빨라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려우니 어찌 그건 다 똑같다니까. 알겠죠? 어려운 건 다 처음 하면 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지 당연히. 처음 하는 과목이 어렵고 자식 뭐 말도 잘하고 뭐 쓰고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뭐 지난 시간 했다는데 한 기억만 나지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죠? 근데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한 번 먹고 두 번 보고 두 번 먹고 세 번 보고 초반에 쫓아와야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기 전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 전주에 했던 것들 반드시 복습해갖고 오고. 알겠죠? 그쪽에 하고 다시 예습도 할 수 있으면 예습도 하고 예습은 전혀 모르겠으면 일단 복습을 일단 위주로 해서 복습을 몇 번이 돌려. 그래야지 뭐 지난 시간 제가 매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고. 왜냐하면 지금 이 단계는 아직 정말 한마디로 발가락만 지금 담그는 단계야. 진짜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알 거야 지금. 이제 진짜 거대한 산이 남았어 이제. 진짜 해야지. 외울 것도 많고 그래 여러분들.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야. 뭐 민법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외울 게 산더미냐. 뭐 학교로는 그냥 할 것 같아? 다 마찬가지.
그냥 해가지고는 점수 절대 안 나와. 그냥 하면 20점은 나와. 알겠죠? 그냥 하면 20점은 나와. 20점은 도저히 합격 못해. 알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60점 이상 넘는 것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전공도 아니고 또 평상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근데 목표는 있죠. 목표는 있잖아. 근데 목표는 정해놓고 행동은 안 해? 아니, 어불성설이지.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눈에 불을 켜라고 초반부터 뭐 날씨가 흐리니 뭐 몸이 아프니 잠을 못 이런 핑계 대지 마라. 알겠죠? 공부는 핑계가 없어. 보면 다 핑계거리가 있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핑계 대지 마라. 아무 핑계도 필요 없어. 오직 시험 날짜 합격만 하면 돼. 알겠죠? 핑계 된다고 하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꿔줘? 불합격 됐어. 찾아가서 내가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요. 간호를 누가 봐주냐고.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시험의 결과는 딱 여러분, 그게 시험이 냉정하던 게 그거야. 오직 합격 아닌 불합격이야. 딱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시험의 결과야. 모든 시험이 그래, 모든 시험이. 모든 시험은 아깝게 불합격 없어. 알겠죠? 딱 합격 아닌 불합격 딱 하네. 한 개 차이든 한 개 차이로 뭐 카트라인으로 합격하든 카트라인으로 떨어지든 어쨌든 딱 오직 합격과 불합격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시험은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목표를 한숨 쉬지 마시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딱 그것만 보고 뛰어. 알겠죠? 그래봐 1년 금방 가. 1년 나는 10개월이야 지금. 알겠죠? 10개월이야. 벌써 10개월이라는 말 쓰기 시작했잖아. 얼마 전까지 1년이었죠? 이제 10개월이야 10개월. 알겠죠? 시간 금방 깔리니까 반복해서 하고 눈에 불을 보고. 알겠죠?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수험생들이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수험생은 다 수영자라고 하거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야. 이게 수험생의 기본 생리입니다. 수험생이 돼가지고 사업하듯이 사교하고 할 것 다 하고 하면 수험생이 아니야. 알겠죠? 항상 수험생은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수험 기간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수험생 마음은 잘 알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사후시험만 준비했습니다만은 물론 떨어졌으니까 강의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려운 과정. 대신 노력하면은 6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정입니다. 노력 안 하면 60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지금 알겠어요? 떨어지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떨어지는 시험을 왜 공부하냐고. 떨어지는 시험 공부하고 싶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초반에 모르더라도 눈에 불 켜고. 그래서 수험생은 하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근데 매번 보면 그래. 매번 보면 항상 저희들 딜레마가 뭐냐면 어쨌든 많은 내용을 해서 점수 하나를 더 맞게 주려고 노력하는데 학생들 입장은 줄여만 주라 그래. 수업도 작게만 해달라고 그래. 막 보강한다고 인상 쓰고 있고. 이 참 완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하게 되면 날름 수밖에 없어. 날름. 그래서 오직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거의 개그맨 수준도 있어. 알겠죠? 어렵다니까 웃기고만 있어. 웃기고 있으면 내용이 뭐 있겠어. 내용은 공허하지. 정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웃다가 시험 떨어지는 거야. 대부분 그래 보면. 왜냐면 물론 이제 눈높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향 수업을 하긴 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다들 법도 처음이고 또 저배도 아는 것을 하니까 하향 수업을 하지만 시험에 나올 것을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실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만만한 문제 아니죠. 어떻게 푸냐고. 그러려면 공부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건데 단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11, 12월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과정은 기초 중에 상기초를 가르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맞기 시작하면 나가지를 못해.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으로 따라오라고 한 이유가 이걸 빨리 잡아놔야만 그 다음에 나갈 게 많다니까. 그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 용어도 모르면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 뜻도 모르면서 암기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은 갖고 있다. 이게 어떤 사업이다.
알겠죠? 이건 어느 법에서 정하고 있다. 뭐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데 뭐가 중요할 거다. 그 정도 감은 갖고 계셔야만 그 다음에 살을 붙이더라도 중요도가 틀려요. 물론 매번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꼭 마지막 감은 시험에 나올 거만 알려달라고 그래. 저도 매번 한 얘기가 그거야. 시험에 나올 거 40문제만 제가 알려줄 수 있으면 저도 진짜 좋겠어. 그러면 1년 수업 할 것도 없어. 여러분 학원 왜 다녀? 알겠죠? 제가 10분이면 알려줄 수 있어. 4, 2, 3, 2로 5, 4, 2로 찍으라고. 그럼 무슨 수업이야 그게. 그죠? 그걸 알려주는 순간 만약에 제가 혹시나 알아가지고 알려주는 순간 저는 교도소 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수업하는 것도 그래요.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계속 규출된 저희들은 자료들 다 갖고 있고 다 분석돼 있으니까 거기 맞추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기존 바탕 깔고 추가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정리해 주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것도 어려운지 알아요. 처음에 할 때는. 왜냐면 전공 가는 거. 저도 저 법만, 저는 어차피 법을 전공했으니까 저 법 중에 행정법을 전공했어요. 전공해서 어차피 행정법 쪽에 이제 개발 쪽에 저도 항상 그 논문을 그걸 썼는데 어쨌든 그쪽 분야는 제가 잘 알지만 다른 분야는 저도 꽝일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그래서 저도 일전에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막 그 회계학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뭐 후배 강사한테 가서 회계학 수업 좀 듣자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어. 그래가지고 1시간 들었는데 정말 1시간이 한 10년 간 것 같더만. 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막 회계학은 막 계산을 막 하필 또 들어갈 때가 뭐 대차 대조하고 막 계산을 한참 하고 있더라고. 저게 뭐야? 저는 이제 뼈쪽부터 문과였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귀찮은데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들어가면 수업이 4시간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4시간 수업이니까. 1시간 듣는데 거의 잠이 막 쏟아지는데 잘 수는 없잖아요. 또 창피하게. 그냥 뒷자리 앉아 수업 좀 듣는데. 그래가지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1시간 끝나고 거짓말 쳤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네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게 제 인생의 회계학 수업 1시간 듣는 게 마지막 회계학 수업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회계학 수업이었어. 그래서 그 느낌을 알아. 정말 러시아 말이구나. 전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아무리 다 풀어서 설명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 그런데 뭐 첫째가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분석했어. 첫째는 이제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는 것. 그렇고 아무 준비도.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자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수업을 들으려면 듣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다 본인 일이잖아.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본인이 합격하는 거지 뭐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근데 저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책만 받아서 앉아있으니 그 1시간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말이 1시간이지 정말로 또 50분에 안 끝나더라고. 계산 문제를 막 하니까 거의 1시간 한 5분인가 한 것 같아. 그냥 미치겠어 그냥. 아니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첫째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두 번째 제가 또 그 분석한 것은 목표 의식이 없었어. 그냥 한번 수업만 들어볼 회계학 공부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었지 이걸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더 집중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수업들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첫째는 목표의식은 강하죠? 안 강해? 내년 합격해야 다녀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첫째는 목표의식이 강해야 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신뢰가 있어야 돼. 알겠죠? 신뢰가 없으면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나는 옛날부터 공부 못했어. 안 돼. 막 이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 되겠어요? 그죠? 목표의식을 세우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강해야 된다니까. 나는 합격한다.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쩌죠? 약간은 건방지다니까. 속으로는 그래. 속으로. 옆에 보면서 너는 안 됐다. 난 합격인데. 약간의 그런 거만함도 있어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기를 다꾸는 것은 자기밖에 없잖아. 그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난 합격이라는 그 기본적인 자기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돼. 그리고도 절차적인 문제에서 준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렇지, 준비가 돼야 돼. 수업도 마찬가지. 내일 수업이 뭐죠? 내일은 뭐죠?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한 거 다 공부하고 오시라고.
준비를 안 하고 앉아있으면 뻥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제 말 명심하세요. 모든 수업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도 초반에 따라가기가 어려워.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버리면 초반에 못 따라와. 그럼 초반에 못 따라오면 나중엔 더 못 따라와. 그래서 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하라는 의미 알겠어요? 해. 초반 해야지. 초반도 못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얼른 입에는 안 붙을 거예요. 지정권자도 말이 좀 그렇고, 그놈의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장을 그렇게 설명해도 1년 내에 헤맨다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시는 분도 있고, 극복 못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극복하시고 이런 분들은 합격을 빨리 하는 거고,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합격이 늦어지는 거야. 한숨 쉬지 마시고. 본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현재 지금 도정법을, 정비사업 도정법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정법의 절차는, 큰 절차는 계획 세우고 구역 지정하고 사업합니다. 계획은 두 개가 나온다겠죠? 개발법 비교하라고 일부러 같이 써놓은 거예요. 개발법은 개발계획 하나 나오지만, 도시개발계획이에요. 도시자 뺐어. 여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인데 다 빼고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이 지정해요. 구역 지정되면 사업해야지, 거기서.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시행자부터 출발된다는 것, 흐름은 꼭 잡아놓으시고. 자, 우리 기본계획은 여러분, 누가 수립한다겠죠? 잘 나오니까 미리 잡아둔 거야. 시장, 특강특강 따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죠? 군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지. 시장, 군수하면 틀려. 정비계획은 시군구장이지만 지정권 다 들어있으니까 이건 잘 안 물어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정권에도 한다는 것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크게는 물어볼 일이 별로 없고. 요놈 잘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역지정은 누군지는 알아야겠지. 시장, 군수 생각하시면 돼. 특강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후 절차는 다 누구 찍으라겠죠? 시장, 군수 등을 찍으면 돼. 자, 그래서 아까 했죠? 시행자 중에서 나중에 정비조합, 우리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들어보셨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설립인가를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 한다. 또 사업시 시행자가 작성하면 인가를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 또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면 인가는 누가 해줘? 시장, 군수 등. 준공인가 누가 해줘? 시장, 군수. 여기 준공검사는 누가 해? 지정권자.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 찍으라겠잖아. 됐나요? 거기 딱 잡으시면 간단해. 외울 것도 없어. 간단히 끝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의 지정 효과 보이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문제만 적어놨거든. 효과는 똑같이 의제되는 거다고. 자, 우리 개발구역도 기억나죠, 여러분? 개발구역 지정되면 효과는 의제된다. 개발구역 지정되면 뭐가 의제된다고? 도시적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되고. 개발행위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하려면 뭘 받으라고? 허가. 여기 마찬가지.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자,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저 시에서 재개발 사업구역, 재건축 사업구역이 정해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정해지면 거기도 의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구역은 정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등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건축물 세워놓고 그러면 안 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개발의 허가제가 나오는 것이고. 자, 여기 의제되는 것은 여기는 두 개가 의제되죠? 자, 뭐라 써서 지입니다. 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곧 이 말은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 여기는 도시지역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구역은 도시적이 의제되죠? 개발구역 지정된 도시적이 되거든.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은 도시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도시적이 의제되지 않잖아. 됐죠? 지가 의제돼요.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 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정비사업은 세 가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사업 중에 어느 것을 할 거냐도 전부 다 관리를 결정합니다. 시나 군마다 재개발만 할 수도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특징 써놨죠? 자, 밑에 정비사업의 종류 특징 보인가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일반점들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자, 우리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자, 정비 기반 우리 기반시설 배웠잖아요. 기반시설 배웠죠? 국회법에서? 그래서 똑같아. 정비만 붙인 거야. 정비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야. 자, 노블 건축물이라고 쓸게요. 노후 불량 건축물. 자,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뭐죠?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보인가요? 밑줄 꺼놨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노블 건축물이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하는 걸까요? 자, 우리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말은 그 동네는 수도도 없어. 전기도 없어. 도로도 없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극히 열악하잖아. 알겠죠? 기반시설이 아주 없다고 생각해도 될 지역이야.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죠? 판잣집들이 막 더덕더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런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하는 거야? 기반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허물고 새 건축물 지어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걸 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거기 사람 살고 있으니까 위험하잖아. 그거 다 철거하고 새 걸로 지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자, 일단 그 포인트만 잡으세요.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나와 있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죠? 밀집돼 있네요.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주거환경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잖아. 근데 재개발 사업을 구역은 재개발 사업하는 그 대상 구역은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이죠. 이 동네보다는 좀 낫네. 알겠죠? 수도가 있긴 해. 수도가 열악하다는 말은 오래돼가지고 뭐 물이 끊겠다 하고 도로가 있는데 거의 뭐 도로에 다 파손돼 있거나 막 이런 거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도로도 아주 좁거나 막 이런 거 그런 지역이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그냥 밀집돼 있어? 밀집. 알겠죠? 그러면 이 구역을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하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뭐 한다?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열악하니까. 고쳐줄 거냐? 설치하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을 밀집되어 있으니까 허물고 새 걸로 지어줘야 돼. 까지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고.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뭐죠? 양호합니다. 양호. 곧 이 말은 자, 재건축 사업 구역은 자, 이게 만 재건축 사업 구역이라면 여기는 도로, 수도 뭐 이런 것은 다 정상이야. 알겠죠? 도로나 수도, 기타 등등은 정상, 기반시설은 다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호하기 때문에. 근데 노후 불량 건축이 뭐죠? 밀집돼 있어. 그런 지역이 재건축 사업 구역이거든. 재건축 사업 구역은 말 그대로 재건축이잖아. 여기는 무엇만 손대면 돼? 노후 불량 건축물 허물고 새 걸로 지어주면 돼. 기반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차이점.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포인트 잡으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야.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걸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거든.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생각하시면 돼. 우리 기반시설 종류 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입니다. 극히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야. 결국 주관계에 있는 사업은 기반부터 설치해야 되냐 돼. 다 설치해야지. 도로도 뭐 학교도 다 지어줘야 돼.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 허물고 새 건축물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재개발 사업도 정비 기반에서 설치하고 노불량 건축물 새로 지어줘야 돼요. 대신 사업 규모는 어디가 더 클까? 이게 사업 규모 훨씬 큽니다. 여기는 아주 심란한 지역이고 재개발 사업은 여기보다 좀 낮지만 알겠죠? 하다못해 여기는 도로 같은 거나 수도 같은 거 고쳐 쓸 수는 있는 지역이야. 여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됩니까? 그럼 사업 규모는 뭐가 더 크다고? 주거환경 사업이 사업 규모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사업도 둘 다 손대는 건 똑같아요. 재건축 사업은 기반 손대는 안 된다. 양호하니까 손댈 필요가 없어. 여기는 무엇만 손대면 돼? 노불량 건축을 허물고 새 걸로 지어주면 돼. 차이점 찾았나요? 그럼 세개 사업 중에 사업 규모가 제일 큰 건 뭐라고? 제일 규모가 작은 건 재건축이 제일 작아.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어떻게 틀리다고? 재개발은 기반 시설도 설치해 줘야 돼.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 허물고 새 걸로 지어줘야 돼. 두 개 다 하는 거야.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손 된다 안 된다? 안 돼도 돼. 기반 시설은 양호하니까. 건축물만 새로 지어주면 돼. 됐나요? 차이점 찾았나요? 재건축, 재개발이잖아. 차이점 그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사업은 세개 사업의 공통이다 뭐야? 노불량 건축물 허물고 새 걸로 다 지어줘야 돼, 안 줘야 돼? 다 지어줘야 돼. 알겠죠? 여기는 낡은 건물 허물고 새 걸로 다 지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개발 사업은 주로 토지를 정리해 준 거지만 정비 사업은 건축물들 다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 다 지어줘야 돼. 그래서 정비 사업은 입체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건축물들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은 뭐라고? 토지를 정리해 주는 거. 그게 초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물론 건축물도 들어갈 수도 있어. 이해는 다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뭐라고요? 토지를 정리해 주는 거. 토지 구획 정리. 그 초점이고. 정비 사업은 뭐라고? 건축물들 지어주는 거. 세 개 다 들어가잖아. 너 불량 건축물 놔두면 무너지면 다 죽잖아. 그래서 다 새로 지어주는 거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단지 기반시설을 손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두 개 사업은 기반시설도 다 설치해 줘야 돼요. 재건축만 기반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로 같은 건 따로 건설 안 해도 돼. 알겠죠? 재건축 단지는 주로 아파트 단지 아파트면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되잖아. 도로나 수도 등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차이점 찾았나요? 그러면 어느 사업이 제일 크다고? 주거환경 사업. 어느 사업이 제일 적다고? 재건축이. 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나오잖아. 그거 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 민간한테 맡기는 게 맞을까? 그지. 사업이 큰 거니까. 그래서 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시행자 써놨죠? 누구? 시장, 군수, 토주공, 공익법인 이런 자들이 시행자가 되는 거야. 됐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규모 워낙 크다 보니까 조합에서 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조합은 민간인들이잖아. 토지금 소유자가 모이니까 주거환경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생각하시는 관에서 한다. 알겠죠? 여기서 시행자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잡았나요?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조합, 재개발 조합 있죠?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시장으로 공동할 수도 있어요. 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 20명 미만일 때, 소규모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됐나요? 자, 재건축은 누가 하는 거야? 조합, 재건축 조합. 알겠죠? 단독 또는 공동입니다. 공동은 시장금속 공동할 수 있어. 됐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비 사업에서 조합이 들어가는 건 조합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사업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게 못 맡긴다고 생각하면 돼. 사업 규모 제일 크잖아, 여기는 거의 개발 수준으로 다 밀어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이 사업 규모 제일 크다. 그 다음에가 재개발 사업이고, 재사업 규모가 적은 건 재건축이고, 재건축은 낡은 건물 허물고 새 걸로 지어주면 돼. 찾았나, 차이점? 자, 사업 규모 비교됩니까? 그렇게 비교해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그 토지 등 소유자거든. 자, 그것을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개발법에서는 비교해 드릴게요.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주로 용어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야. 그래서 우리 개발조합의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항상 개발사업은 초점이 뭐라고? 토지니까. 여기는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지상권자 안 들어가. 개발법은 다 토지 소유자란 말 쓰는 거예요. 차이점 찾았나요? 반면에 우리 정비사업입니다. 도정법. 정비사업에서는 개발사업이고요.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자, 정비사업에서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란 말 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거든. 자, 등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법에서 만든 말이에요. 자, 이게 토지 소유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지 소유자야. 땅 주인, 지주, 알겠죠? 토지 소유자. 여기는 토지 등이잖아.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요 문제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 법에서 정하기를, 그거 써놨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자, 들어보세요. 토지 또는 뭐 나와? 건축물 소유자 나오죠? 또는 그 토지 지상권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또는이라는 말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동의할 때 동의자 수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또,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또는이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건축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또,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갑니다. 알죠? 지상권자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할 건데 말로 땅 위에다가 내가 탑을 하나 세운다. 철탑 세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상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상권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토지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도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뭐 나옵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및이란 말은 뭔 말이야? 재건축은 땅하고 건축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밋은 엔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에는 토지 등 소유자 돼 못 돼? 못 돼. 건축 맡고 있어도 안 돼. 알겠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밋이니까. 만약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쫓겨납니다. 매도 청구 대상돼. 알겠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땅하고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여기는 지상권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재개발, 재건축 잘 구별하세요. 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법에서 만든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 법에서, 즉 도정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니까 끝났어. 여기는 건축물들 안 들어가, 지상권자 안 들어갑니다. 항상 개발은 뭐라고? 여러분 토지 정리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나오거든. 근데 정비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다 한다고 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법에 정하기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라고 나와있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도 들어가.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합니다. 알겠죠? 토지 지상권자. 그리고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고 건축물만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반면에 재건축에서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건축물하고 땅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못 됩니다. 알겠죠? 토지 소유자는 안 돼. 토지하고 건축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럴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만 좀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정의법은 나오거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재개발이야 재건축 구별할 것이야 돼. 특히 잘 나오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주관계된 사업은 워낙 크니까 잘 많이 안 나올 거긴 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 구별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장 더 넘기시면 여러분. 자, 기반설하고 공동이용설은 안 봐도 알겠죠? 자, 정비 기반설은 애우지 마라. 이건 안 해도 돼. 우리 도로 상하수도 다 이런 거 전부 다 기반설이니까. 또 공동이용설은 놀이터나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경로당 막 이런 거거든. 대신 29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 맞거든. 근데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 아닙니다. 알겠죠? 유치원이 우리 29회에만 나와서 틀리게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야. 거기 안 나와 있는 건. 유치원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보내는 거니까 돈 내고 보낸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비교해 놓으시고. 자, 주택단지가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2가지만 제가 써놨어요. 주택단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한 일단 토지를 말합니다. 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하고 연립입니다. 아직 아파트 연립 이런 것도 건축부도 공부할 거거든요. 자, 이것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주택단지다. 그 정도로만 견식해 놓으세요. 나머지 3가지는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2번 같은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 토지를 뭐라 부른다고? 주택단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봐볼래요? 그 입출의 문제 보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업 종류가 3가지 있잖아. 요 3가지가 28회 때부터 3가지예요. 그전에는 사업이 6개 있었어요. 6개. 6개 사업이 있을 땐 여러분 정비법 무지 어려웠겠죠. 사업의 종류 6개 있었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3년 전이죠. 그때까지는 우리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었어. 알겠죠? 자, 또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어.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가로구역 정비 사업이 있었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6개 사업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입출에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뒤죽박죽 난리 나겠죠, 지금. 해놓고 어느 사업인지 모르고 뒤죽박죽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관리 사업이 요리 흡수가 돼버렸어. 주간 개선 사업 남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어. 재개발 사업 남았고, 재건축 사업 남았고, 요놈은 정비법에서 빠졌어. 가로구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마련됐어. 그리 빠져나갔어. 그래서 현재 정비 사업은 3개만 남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6개 있을 때는 요 개념 잘 물어봤어. 1, 2, 3, 4, 5 지문 5개 지문 나오니까. 제 말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3개밖에 없으니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 그잖아. 지문 5개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죠. 그때는 6개의 사업이 있었으니까 문제 잘 나왔겠죠?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빡쳐놓고 무슨 사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 거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든 지금 다 사라졌어. 흡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러나 답은 보여. 자, 거기 이제 밑줄 꺼놨죠. 극히 열악하고 가도 밀집 보인가요? 그럼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 알겠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극히 열악, 가도 밀집. 재개발은 열악, 밀집. 재건축은 양호, 밀집.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 따라하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극히 열악, 또 과도 밀집. 자, 재개발은 열악, 밀집. 재건축은 양호, 밀집. 요 단어 찾으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읽고 문제 풀라고 하지 마시고 요 단어로 찾으시라고. 무슨 사업 물어볼 때 지문으로는 여전히 나와요.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라. 자, 2번 문제는 토지 등 소유자를 물어봤죠? 아까 토지 소유자. 근데 무슨 사업이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문으로 보면 1번하고 2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러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였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면 1번 제일 끝에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겠죠? 토지 지상권자 들어가죠? 맞고. 자, 3번 재건축 사업은 뭐라겠죠? 토지 및 건축물. 이게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거든.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3번 틀렸잖아. 지상권자는 안 들어가죠? 3번 답이고. 자, 4번 재개발이죠? 재개발도 주거환경도 똑같아. 지상권자 들어가고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본 문제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거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좀 까다로울 거예요. 여기는 기본계획을 자세하게 공부 안 했으니까 일단 그 답만 보고 할 건데, 자, 우리 기본계획에서 틀린 거. 자, 2번이 뭐가 틀렸냐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겠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누가 반영할까? 국장의 수립권자가 하는 거지. 수립권자는 누구? 아까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한다고 했을까? 앞에 뭐? 특강, 특특, 시장. 알겠죠?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특강, 특특, 시장이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국장이 왜 반영하냐고. 제 말 이래요.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아까 봤던 것은 14세상이고 4번은 기본계획 내용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복지 문화시설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이고 5번은 또 생략사유 기간 단축 나오거든. 그 생략사유도 암기를 해야 돼. 매번 잘 나오는 지문들이야. 그건 나중에 추가할 거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추가할 게 많다고. 일단 수립권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응? 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다고? 특강, 특특, 시장. 정비계획은 시군구장인데 지정권자도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특강, 특특, 시장, 군수. 그래서 여기 이후에는 다 누구 찍으라겠죠? 시장, 군수 등을 찍어라. 됐나요? 그렇게 잡으시란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사업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죠.